안녕하십니까. 푸른한국닷컴 대표 전영진입니다. 날씨가 매우 쌀쌀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두 번째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처음이라 좀 긴장을 했는데 오늘은 경력성 댓글을 보니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0년 대선 두 번째 이야기로 2012년 대선에서 찾는 보수 단일화하고 성공 사례를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의 합당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새누리당은 당 지지율이 40%가 넘었었고요. 선진통일당은 불과 0.5%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당은 합당을 했습니다. 두 당 대표들은 합당 결의를 하면서 정책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왜 두 당은 합당을 했을까요? 사실 선진통일당은 당 자체가 존재가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당 지지율은 높았지만 박근혜 후보 지지율은 계속 하락세였습니다. 위기를 느낀 새누리당은 선진통일당과 합당을 하게 된 거죠. 두 당의 합당의 효과는 상당히 컸습니다. 2012년 9월 17일 박근혜 대선 후보 지지도는 41%였습니다. 문재인 후보 19.2%, 안철수 24.7%였습니다. 9월 19일 날 안철수 후보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후 발표된 조사에서 박근혜 후보는 37.5%, 문재인 후보는 22.1%, 안철수 27.2%였습니다. 박근혜 후보 지지율이 안철수 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 한 3.5%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후 10월 2일에는 35.9%로 또 하락했습니다. 9월 24일보다 약 1.6% 정도 또 하락한 거죠. 위기를 느낀 박근혜 후보 측에서는 결국은 이인재 당대표로 있는 선진통일당의 합당을 제의한 겁니다. 그래서 합당이 성사됐죠. 이후 10월 29일 날 합당은 10월 25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10월 29일 날 박근혜 후보 지지율이 42.8% 급등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약 8%가 급등한 거죠. 문재인 후보는 2.5% 올라갔고요. 안철수 후보는 약 한 5%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의 합당의 효과는 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12월 17일 대선을 일주일 앞둔 발표에서는 박근혜 후보 47.9%, 문재인 후보 46.8%,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가 드디어 역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박근혜 당시 후보는 51.6%로 문재인 48.1%를 득표한 문재인 후보를 3.5% 차이로 이기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두 당의 합당은 참으로 효과가 컸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9월 17일 날 새누리당 당 지지율이 41.3%였습니다. 선진당은 0.6%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을 했습니다. 합당 이후 당 지도는 10월 29일 날 41.4%였습니다. 불과 0.1%밖에 당 지도는 안 올라갔지만 박근혜 당시 후보의 지지율은 거의 7에서 8% 정도 상승했습니다. 저번 주에 조사된 2월 13일 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6.8, 국민의당 6.7, 민주당 38.2, 정의당 3.3, 기타당 2.7, 없음 모름 12.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불과 1.4%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1.4% 앞서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2012년 대선 때와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당시 민주당을 10% 앞섰음에도 대선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불과 3.5%밖에 못 이겼습니다. 지금은 당 지도가 1.4% 민주당이 이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의당이랑 합쳐도 4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과연 이번 대선에서 사자 구도로 치러진다면 박근혜 당시 후보가 얻었던 51.6%를 윤석열 후보가 득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당 지도가 36.8%면 보통 후보 지지도는, 후보 득표율은 한 45에서 46% 정도 이렇게 예상됩니다. 지난 2012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얻은 득표율이 48.1%입니다. 그리고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득표했던 득표율이 41.1%죠. 한 7% 정도 갭이 나는데, 이 갭을 민주당이 막판 결속력을 발휘한다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국민당은 합당을 해야 하고요.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국민들이 지금 많은 정권 교체에 대한 많은 열망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22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보면, 당시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35.5%, 국민의당 9%, 민주당 28.1%, 정의당 6.8%였습니다. 국민의힘이 35.5%의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후보가 57.5%를 압도적인 득표로 서울시장에 당선됐습니다. 그때 그 당시 국민의당 지지도가 9%였습니다. 두 당의 지도 합치면 44.5%입니다. 이 도표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번 대선에 대처해야 될지 답이 나옵니다. 두 당은 합당을 해야 하고요. 두 후보는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그러면 역대 후보 단일화 사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987년 이후 총 9번의 단일화 사례가 있었습니다. 87년에 있었던 대선에서의 YSDJ 단일화 실패했습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사자 필승론을 외치면서 출마를 고집했고요. 당시 여권은 분열을 위해서 공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사자 필승론의 혜택은 노태우 대통령이 가져갔습니다. 97년 대선에서는 DJP 연합을 이뤄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DJP 연합은요, 96년 지방선거 때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 선거 며칠 앞두고 뭐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또한 또 DJP 연합이 이루어져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당시 이인재 후보가 독자 출마해가지고 표가 분산되는 바람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죠. 2002년 16대 대선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결국 우여곡절을 겪다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투표일 전날 정몽준 후보의 지지 철회로 노무현 후보 쪽의 동정표가 결집돼가지고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이것도 참 실패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원순과 안철수의 단일화 안철수 당시 후보의 양보로 박원순 후보가 시민 후보로서 박영선과 2차 경선을 하면서 결국 박원순 시민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따진다면은 이거는 단일화라고 또 해석하기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가 박원순한테 당시 단일화 양보를 했지만 박원순 후보는 또 당시 박영선 후보가 경선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박원순 후보가 박영선한테 패배를 했다면 그럼 후보 단일화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이겼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를 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만약에 패배했다면 뭐 안철수 때문에 또 패배했다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박원순 때문에 또 패배했다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좀 애매모호한 후보 단일화였습니다. 2012년 야권연대 이것도 실패한 야권연대였습니다. 통합진보당만의 의석수를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때 당시 통합진보당의 연대 반감을 가지고 일부가 이탈했습니다. 결국 그때 당시 그 한나라당이 승리를 했죠. 2012년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이뤄냈지만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일화를 이뤘으면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패배한 단일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단일화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날 단일화는 했지만 투표날 미국으로 안철수 후보는 출국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 효과가 또 퇴색됐습니다. 2017년 대선에서의 범보수 단일 후보 추진 홍준표, 문재인, 안철수, 또 유승민, 조원진 여러 명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수 후보는 유승민, 홍준표, 안철수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람 세 사람이 아마 후보 단일화 이뤘으면 52% 이렇게 이상 이겼을 거라고 수치에 나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단일화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41.1%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도 실패했습니다. 후보 단일화 추진이. 2020년 미래통합당과 새보도당과의 통합은 했죠. 통합은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막장 공천으로 해가지고 결국 국민들이 반감을 품고 다 민주당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오세훈 시장과 안철수 당대표의 단일화 결국은 이걸 성공을 했습니다.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의 야권 후보 단일화 플랫폼 제시로 된 야권 단일화 부문 결국 오세훈 시장의 출마를 가져왔고 또 오세훈 시장과 나경원 의원 간의 치열한 당내 경선 이거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거기서 승리한 오세훈 후보는 여세를 몰아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서 결국은 승리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9번의 사례가 있었지만 후보 단일화가 성공한 사례는 딱 2번입니다. DJP 연합과 오세훈과 안철수의 단일화. 명실공히 인정할 수 있는 단일화는 딱 두 번 있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DJP 연합은 이미
1996년 지방선거 때부터 가동됐기 때문에 엄격히 따진다면 후보 단일화라고 볼 수가 없죠. 근데 진정한 단일화는 사실 작년에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입니다. 보궐선거입니다. 제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된 후보 단일화가 결론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후보 단일화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와중에 많은 갈등도 있었고 또 논란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는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이제 2022년 대선 후보 단일화 논쟁이 치열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아마 단일 후보는 57% 이상 득표를 기록하며 승리할 겁니다. 이겨도 그렇게 많은 득표차로 이기지 못할 겁니다. 국민들은 지금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압도적 승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조금씩 양보해서 국민들의 열망인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